7시가 넘었으니까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금일 UCP 신용장 통일규칙 특강을 진행하게 된 이용훈 관세사라고 합니다. 먼저 일단은 제가 나눠드린 요 특강 보시면은 일단 첫 페이지, 두 페이지는 그냥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페이지부터 제가 일단은 협정상에 좀 중요한 문구들이나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해드렸고, 이게 지금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솔직히 3시간 만에 UCP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시려면은 내일 한 아침 9시 정도까지 강의를 진행하면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3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가장 엑기스만 좀 뽑아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제 왜 UCP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냐면, 그 CIS가 있고 인코텀즈가 있고 UCP가 있잖아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큰 마음을 먹고 CISG는 따라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죠. 인코텀즈가 이제 한 달에서 2달 정도 넘어가는 과정에 딱 맞물려 있습니다. 인코텀즈까지는 들어요. 근데 거기가 지나가면 이제 UCP인데 이 내용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거죠. CISG는 처음에는 좀 이해가 가다가 뭐 청약, 승낙 이해 갑니다. 가다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무슨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권리 나오면서 이제 조금 난해해질 수도 있는데, 인코텀즈는 그래도 좀 들을만해요. 이게 뭐 규칙들이 좀 워낙 많아가지고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인코텀즈는 들을만한데, UCP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 공부를 하나만 해요. 이게 UCP 전체적인 흐름을 딱 꿰고 있어야 이 한글도 이해가 되고 영문도 이해가 갑니다. UCP의 흐름을 모르면은 아무리 한글을 봐도 이해가 안 가고, 한글을 모르면은 영어는 더더욱 이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일단 첫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CISG랑 인코텀즈, UCP, EUCP 요 총 4가지가 있는데, 지금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이게 지금 거의 18문제, 20문제 가까이 지금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제 45점에서 한 50점 정도니까 여기에서 최대한 7, 80% 이상 그 CISG, 인코텀즈, UCP를 정복을 하신다면은 뭐 무역 영어 점수, 나머지 뭐 보험, 이제 운송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이 3대 규칙과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 UCP까지, 이 UCP가 지금 2018년도에 3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2019년도에도 2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UCP 플러스 이 UCP에서 작년에 이제 7문제, 또 작년에 이제 합쳐가지고 20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절대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 UCP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이제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 쭉 제가 그 이제 어떤 조항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매년 무조건 출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겠어요? 몇 줄까요? 보시면은 그 3조가 이제 해석에 관한 부분인데, 이 해석 부분이 내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니까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살짝 문구만 바꾸다든지 뭐 A, B, C, D 이렇게 쭉 나가는데 A 거를 뭐 D에다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가 편하다 보니까 출제위원들도 매년 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 3조에서는 이렇게 바꾸면은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되지. 그러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좀 생각 없이 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3조는 문제 내기 편하니까 내자. 그래서 지금 3조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3조와 더불어 또 많이 출제됐던 부분이 2조. 2조도 내기가 쉬워요. 2조도
2조, 3조가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약간 2조와 3조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를 푸는 기술도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2조, 3조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뭐 한글도 이해하고 내용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얍삽하게 뭐 이렇게 바꿔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거를 이해하시면은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UCP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뭐 무역 영어가 됐든 어떤 과목이 됐든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어디를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항상 이제 공부하시기 전에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은 부분이 모여서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을 때 내가 이 부분을 공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책 뭐 1페이지부터 이렇게 공부하시지 마시고 뭐 예를 들어서 UCP를 예로 한번 들게요. 일단은 저는 오늘 이 강의를 기본 이론은 그래도 들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왜냐면 3시간 동안 UCP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조문 하나를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것 위주, 자주 기출됐던 부분, 자주 출제됐던 그런 문장들 위주로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무역을 보시면 이제 처음에 계약 성립을 하겠죠? 그 다음에 계약의 이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되겠죠. 무역 영어, 무역의 전부입니다. 이 안에 모든 CISG도 들어있고, 인코텀즈도 들어있고, 성립의 청약과 승낙 있겠죠?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를 이제 처음 틀 때 어떤 결제 조건으로 할까?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계약서에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이행 과정에서 운송, 보험, 결제 뭐 이런 종류들이 있겠죠. 이 결제 수단에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도 있겠고 뭐 DADP 조건도 있겠고 UCP 그러니까 신용장 거래도 있겠고 지금 우리는 이 신용장 딱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항상 뭐 무역 영어뿐이 아니라 관세법이 됐든 어떤 과목이 됐든 그거를 염두를 해 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잡기가 굉장히 좋아지세요.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예전에 공부할 때 내가 지금 여기를 공부하고 있구나 그런 걸 항상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일단 무역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도 그냥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에 쓰는 게 더 편하시죠? 보시기가 이쪽에 쓰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관세사를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아는 건데. 자, 무역영어 1권. 2권. 이거 좀 이지해. 그냥 좀 볼만해. 얘 너무 보기 싫어. 다 영어야. 한글도 못 알아보겠어. 자, 어렵습니다. 일단은 무역영어 공부하실 때 A 좀 멀리 하세요, 처음에는. 2권은 좀 멀리 하시고, 일단 기본 이론을 들으시건 뭘 할 때 1권 그 무역 전체적인 뭐 개념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그렇다고 그 한 번 보신다고 해갖고 전부 다 이해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1권을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협약을 물론 1권을 공부하면서 2권의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긴 하는데 너무 어렵다 내가 다 못 따라가겠다 너무 이렇게 그 유념치 마시고 일단은 1권 내용 이해를 최우선적으로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협약의 한글을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CIS도 있고 뭐 UCP도 있고 하면은 한글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거를 보시면서 이제 일단 2차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1권 뽀개기 1권을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협약의 한글을 이제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문을 보기 시작하셔야 되는데 물론 영어를 굉장히 잘하신다. 나는 자신이 있다 영어에. 그럼 같이 보셔도 되세요. 처음부터 그냥 싹 같이 그냥 오늘 이 협약이니까 오늘 공부한 부분 그냥 영어도 그냥 딱 한 번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좀 싫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문을 보시는데 이제 영문도 끊어서 보세요. 탁탁탁. 주어가 어디까지고 동사가 어디까지고 제가 이따가 이 UCP 영문 보면서 어디에서 끊으시고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영문 이제 끊어서 다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영문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이제 영문을 보시면서 이게 한글로 어떤 내용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영어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3대 협약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UCP는 협약은 아니에요. CISG는 협약입니다. 근데 인코텀즈랑 UCP는 규칙이에요. 규칙이다 보니까 체약국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CISG는 체육국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인코텀즈 UCP는 안 나와요. 대신에 중거 문헌으로 계약서상이나 어디든 우리는 UCP 600에 의거하여 뭐뭐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계약서상의 이제 당사자들끼리의 그런 사적 자치 원칙, 그 두 양 당사자들이 UCP 내용에 뭘 빼도 돼요. 모든 거래는 우리끼리 거래를 하는데 UCP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도가 안 된, 이 부분에서는 안 되는데 우리끼리는 되게 하자.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또 변형을 해갖고 사용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UCP 600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하나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이거는 UCP에서 일단 3번 보시면은 신용장 결제 과정이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 이 정도. 이게 UCP 구조의 전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 변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등장을 하는 플레이어가 있는가 하면 또 등장을 하지 않는 그런 당사자가 또 있기도 한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 구조로 일단 보시면 되세요. 자, 이게 뭘까요?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수익자, 발행의뢰인, 발행은행. 대부분의 책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내고, 그러니까 매입은행이 많이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통지은행이 여기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기타 상환은행이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신용장 거래를 왜 사용할까요? 신용장 거래를 굳이 개설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내면서까지 신용장을 이용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한국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파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제가 오늘 회사에서 어떤 분이 한 키르기즈스탄 FTA가 맺어져 있냐라는 법적인 자문을 물어봐서 갑자기 생각난 나라인데요. 키르기즈스탄에 어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분이 물건을 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수입자인데 키르기즈스탄에 이제 물건을 팔라 그러는데 본 적도 없고 막 영어도 잘 못해. 막 영어도 못해가지고 막 전화를 했는데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주겠대. 그래서 메일 주소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뭐 보내달래요. 물건 보내주면 돈 주겠대요. 보내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뭘 믿고 보내줘요? 그렇기 때문에 키르기즈스탄에도 분명히 우리나라의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이런 지사에 하나씩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키르기즈스탄에 이 사람의 신용도를 우리가 체크를 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러면 니네가 신용장을 발행을 해라. 신용장을 발행을 하면은 신용장이 이렇게 해서 올 거 아니에요. 통지가 올 거 아니에요. 통지은행을 통해서든 해갖고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는 너를 믿는 게 아니라 네가 그 개설 의뢰를 했던 그 이슈잉 뱅크를 믿고 이 은행이 가장 신용장의 책임자입니다. 책임. 이 은행을 믿고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새 신용장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워낙 무역이 이제 그 인터넷 흐름도 그러니까 세계가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보 이 회사가 어떤지 뭐 인터넷만 뒤져도 나오고 믿을 만한 회사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됐기 때문에 신용장 거래는 점점 줄고 있어가지고 시험 문제에도 저는 점점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주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예전에 그 수출 해외 영업팀 쪽에서 근무를 할 때도 이제 남미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 거래를 계속 썼어요. 왜냐면은 남미의 조그마한 어떤 그런 회사들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걔네가 이제 신용장 개설된 거를 확인을 그 신용장이 열리는 걸 보고 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막 물품을 만들어서 이제 납기에 맞춰서 납품을 하고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신용장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결제 과정 보시면은 이게 뭐 1번 매매 계약, 2번 의뢰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예전에 이 신용장 결제 과정이 실무에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 과정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는데 이게 무조건 딱 틀에 박힌 그냥 정형화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번 매매 계약, 2번 LC 개설 의뢰 이렇게 막 암기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수출상이랑 수입상이랑 당연히 매매 계약을 한다는 게 먼저겠죠. 계약의 성립, 아까 전에 그 1번 그 계약의 이제 성립 과정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수입장, 발행 의뢰인의 그걸 못 믿겠어. 그러면 이제 신용장으로 이 거래를 트자. 그러면 내가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발행 의뢰인한테 LC 개설을 해달라. 아니면은 발행 의뢰인이 자기가 좀 못 믿어. 우리가 좀 못 믿어오면은 내가 신용장을 개설을 할게. 그럼 나를 믿고 물건을 보내줄 수 있겠니? 라는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발행은행 이슈잉 뱅크한테 LC 개설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LC가 개설이 됐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그림상에 이제 통지은행, 어드바이징 뱅크를 통해서 LC가 통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LC가 통지가 됐으면 이제 수익자 수출상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내야죠. 이제 됐구나. 이제 막 물건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적을 하면은 이제 선적을 할 때 이제 실무적으로 뭐 BA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 서류들이랑 이제 화나음을 발행해가지고 매입은행에 내고 치러 갑니다. 내고를 하려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입은행에서 미리 이제 뭐 그런 환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하고 미리 돈을 내주죠. 그리고 나서 매입은행은 수익자로부터 받은 그 화나음이랑 선적 서류를 이제 발행은행에 보내는 거죠. 발행은행에 보내면은 이제 발행은행은 그 서류를 이제 수입상한테 보내주면은 그 발행의뢰인은 서류를 보고 일치하네. 일치하니까 오케이 콜 대금 줄게 하고 이제 그 발행은행에 돈을 주는 거고 이 받은 그 인수한 서류를 가지고 그 수입 통관을 진행하고 이제 선사에 가서 물품을 인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대금 결제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번, 11번 이게 뭐 순서가 꼭 여기에 정형화돼 있다라고는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매입은행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매입은행이 아니라 그냥 뭐 다른 지정은행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상환은행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니까 큰 틀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신용장이 39조까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들어가야죠, 드디어. 자, 이제 영어를 보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용장 옆에 1조, 이제 신용장 통일 규칙 UCP 600의 적용. 1조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1조, 2조, 3조, 4조, 아까 전에 잠깐 좀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못 드렸을 것 같은데 3조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3조, 4조 정도까지는 전체 문장을 다 봐드릴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이거를 전체 문장을 다 보려면은 시간이 너무 한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많이 출제되는 부분 위주, 기출됐던 부분 위주로 뒷부분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먼저 볼게요.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2007 Revision ICC Publication Number 600. 여기서 끊으시는 거예요. 룰즈까지 해서 딱 끊으시는 거예요. 이 영문 보실 때. 그러면 여기 더 유니폼 커스텀즈부터 UCP까지가 엄청나게 긴 주어예요, 주어. 그러니까 제가 그냥 1조를 어떻게 끊어서 보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한 3조까지는 그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 있는 조들도 공부를 하실 때 주어, 동사, 그리고 막 그 형용되는 것들 있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끊어가지고 봐야지 내가 조금 더 이해가 빨리 되는가. 그렇게 이제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UCP는 규칙이다. UCP가 규칙이래요. 근데 어떤 규칙이냐? That apply to any documentary credit